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위에는요, 수만 척의 거대한 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도시 같죠?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혼돈에 빠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항구마다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아침에 마신 그 향긋한 커피, 이게 다 어떻게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을까요? 모든 위대한 여정에는요, 그 길을 안내하는 숨은 조력자가 있기 마련이죠.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선박 대리점, 영어로는 쉬핑 에이전트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항구에서 선박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진짜 현장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선박 대리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들의 역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역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정의를 보면 좀 딱딱하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 한 척이 낯선 항구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현지 전문가, 바로 그게 선박 대리점입니다. 선사를 대신해서 항구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이 대리점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본사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총 대리점이 있다면 이분들은 뭐랄까 전략가에 가깝죠. 반면에 항구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일을 처리하는 항만 대리점이 있어요. 바로 현장 요원인 셈입니다. 하나는 머리, 다른 하나는 손과 발인 거죠. 와, 이분들이 하는 일 좀 보세요. 정말 많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처럼 진짜 만능 맥가이버 칼 같아요. 서류 작업은 기본이고 선원들 아플 때 병원 데려가는 것까지 외교관처럼 협상도 해야 하고 전략가처럼 계획도 짜고 때로는 컨시어지처럼 선원들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이 선박 대리점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구라는 곳은요, 저마다의 규칙을 가진 수많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바로 공식 기관들이죠. 대리점은 이 모든 문지기들을 상대하면서 배가 지나갈 길을 터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선사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기관들에 일일이 전화하고 서류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곳, 이 대리점하고만 소통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쵸? 항구의 핵심 문지기는 보통 CIQS라고 부릅니다. C는 화물을 검사하는 세관, I는 사람을 확인하는 출입국 관리, Q는 질병을 막는 검역, 그리고 S는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 대리점은 이 네 기관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배 한 척이 항구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대리점의 아주 정교한 오케스트라, 그 지휘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배가 도착하기 23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대리점이 먼저 입항 신고를 하고요. 배를 부두까지 안전하게 끌고 올 도선사와 예인선을 섭외하죠. 그리고 CIQS 검사까지 쫙 조율하고 마침내 모든 허가가 떨어지고 배가 부두에 닿는 그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전투 시작입니다. 왜 전투냐고요? 부두에 배가 서 있는 시간은 전부 돈이거든요. 1분 1초가 아까운 거죠. 대리점은 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선원 교대, 연료 보급,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화물 내리는 작업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지휘해야 합니다. 배를 무사히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 내보내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출항 절차 역시 입항만큼이나 아주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출항은 보통 12시간 전에 신고하면서 시작돼요. 그동안 썼던 모든 비용을 깨끗하게 정산해야 하고요. 세관으로부터 자, 이제 떠나도 좋습니다 하는 최종 출항 허가증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배는 비로소 다시 머나먼 바다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과정만 들어도 정말 복잡하죠? 아니, 그냥 배 들어왔다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절차에는요, 시간과 돈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시간표에 만약 큰 문제가 생긴다면요.
예를 들어서 태풍 때문에 배가 못 들어온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며칠씩 늦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아주 무서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48시간 룰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배의 입항이나 출항이 예정보다 48시간, 그러니까 딱 이틀 이상 늦어지게 되면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서류와 허가 절차가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0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시간 낭비, 그리고 돈 낭비죠. 바로 이 점이 선박 대리점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물선이 항구에 머무는 목표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24시간, 단 하루입니다. 화물 내리고, 싣고, 보급품 채우고, 서류 작업까지 이 모든 걸 하루 안에 끝내야 하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인 거죠. 배가 항구에 하루 더 서 있을 때마다 수천만 원, 어쩔 땐 억대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점이 효율적으로 일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셈입니다. 결국 선박 대리점은 그냥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항구의 모든 규정을 꿰뚫고 있는 현지 전문가, 수많은 기관들 사이를 조율하는 소통의 허브, 그리고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효율성의 마법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분들 덕분에 거대한 글로벌 무역의 혈관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해외에서 온 택배 상자를 열 때 그 물건이 우리 집까지 오기 위한 그 마지막 여정을 지휘했던 항구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바로 선박 대리점의 노력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